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구독자 수가 500명이 되는 기념으로,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얘는 뭔데, 자꾸 꼰대 같은 얘기하고, 자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제 백그라운드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와서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사진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미국 나이로. 그래서 현직 미국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고, 지금 올해로 수학을 가르친 지 22년이 됐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물론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도 과외교사를 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과외교사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토탈 경력은 4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과외 금지를 시켰죠. 그때 빼놓고는 평생을 애들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가지 약점이라 그러면 취미가 뭐냐? 그러면 꼰대 노릇하기입니다. 꼰대 노릇이 뭐냐?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외 교사라면서 학생 한 100명 정도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지금도 결혼할 때 되면 연락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오면 자꾸 꼰대짓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라 저렇게라 얘기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을 만드는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런 걸 아는 게 좋겠다, 저런 걸 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오게 됐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살게 된 또 정착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다음 얘기들, 학교의 교사로서의 얘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의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글쓰기. 제가 블로그에 15년 동안 블로그를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올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저는 지금까지 84개국을 여행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42개 주를 여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9개를 더 가면 미국 50개를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100개국 50개 주, 그 다음에 캐나다 프로빈스를 다 가는 거는 좀 곤란하지만 하여간 미국 쪽에 붙은 쪽은 다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는 특기라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식 투자에서 돈 잃기. 투자만 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네요. 그게 특기고, 여기 사진 나오는데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고, 이건 아들이 장학금 받으러 갔을 때 찍은 거고. 그래서 저는 1986년 1월 13일 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1월 학기에 미국 학교를 유학을 왔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공학입니다. 저는 재료공학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다녀오고
또 군대까지 다녀오고, 군대는 그 육군 장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죠. 근데 저는 유학을 올 때 처음부터 미국 산다 그러고 왔습니다. 뭐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올 때 이미 나는 거기 가서 거기 정착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온 게, 그러니까 뭐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사건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건 중에 하나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교수 사회라든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걸 본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제가 그 미국에 도착할 때 케네디 공항에 뉴욕으로 들어왔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뭐 남들은 뭐 나는 500불밖에 없었어, 뭐 300불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주머니에는 2만 불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그 2만 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왜? 그때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뭐 한 3천만 원 정도 할 때니까, 뭐 조금 더 보태면 그 엄마 아파트 한 채 사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결혼 비용을 받은 걸 챙겨가지고 유학을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10,000불 이상인가 5,000불 이상의 돈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야 은행에 갖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그 제가 뭘 갖고 왔냐면 그 당시에 1,000불짜리 트래블러스 책을 들고 왔습니다. 20장. 그랬더니 어떤 그 일하는 직원이 여기 1,000불짜리 돈도 있네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 케네디 공항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1,000불짜리 좀 보자고, 그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저는 그 뉴욕에 있는, 그 당시에는 브루클린 팔리텍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교 이름이. 지금은 이제 학교가 팔려가지고 NYU 팔리테크닉이 됐죠. 그래서 그 학교는 공대에만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재료공학과로 박사과정을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2만 불은 6개월 지나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뭐 등록금 내고 집 얻고 뭐 살림살이 사고 뭐 거의 나가는데, 그 저희 집이 그때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연락이 오기를, 야 이거 돈을 못 보내주겠으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뭐 한국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하든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때려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86년에 뭐가 있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국 그 불법 체류자 사면이 있었습니다. 사면, 농장에서 뭐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은 사면해준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류만 내면 영주권 받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걸로, 또 실제로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한국 사람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하면서 자꾸 뭐 하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나도 영주권이나 받고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사람이 그래도 뭐 대학 때부터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제 청원에 그 꿈을 안고 왔는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 교수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야 너 나한테 장학금하고 스타이펜드는 생활비 얘기하는 겁니다. 를 줄 수 있다면 내가 네 밑에서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 보통 RA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자기도 요새 뭐 리서치 펀드가 충분치 않아서 반만 주겠다고, 그 스칼러십 반하고 그 다음에 스타이펀드는 뭐 2달 지나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싫다고. 뭐 난 어차피 그 돈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그 정도도 고맙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우리 박사과정에 이제 왕고참 한국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더랍니다. 얘가 어떤 애냐. 그리고 첫 학기에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참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합니까? 놀아야지. 그러고 제가 재수해가지고 7, 8학번인데, 그때는 공부할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80년에 보면 아시죠? 전두환이 들어오고, 한 학기 통째로 휴학하고, 지금 뭐, 코비드 때문에 뭐 학교가 문을 닫았다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는 학교가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했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뭐 한 보름 문 열고, 학기 끝날 때까지 완전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문을 닫았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또 저는 취미 삼아 시작한 미식축구, 그것에서 그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학교 공부는 안 했겠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내가 4년 만에 졸업하는 거 보고 이런 기적이 있나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안 했는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내 돈 내고 첫 학기 공부하고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열심히 하죠. 또 한국 사람은 한번 시작하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뽑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명 정도가 대학원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이 2개 있었습니다. 그 2과목에서 전부 A를 맞은 사람이 저하고 다른 한국 친구하고 2명이었고, 인도의 IIT 졸업한 친구들은 아주 천재급입니다. 중국의 북경대학,清華대학 뭐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애들이었죠. 근데도 뭐 한국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 2명 중에 하나가 저니까 교수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막 여기저기 하더니 그 다음날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없어요. 내가 왜 가냐 안 갔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한국분 왕고참 선배님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이것도 뭐 대단한 거고 뭐 4분의 3이 어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뭐 조금만 내면 되고 난 그 조금 낼 돈도 없고 지금 그리고 내 적성은 사실 공학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밀려서 하다 보니까 한 거고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수가 전화를 걸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학금은 이제 등록금 풀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생활비로 이제 780불 주다가 나중에 그게 820불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시골에 가면 충분한 돈이었는데 저는 뉴욕에 사니까 뉴욕에 또 그때 마침 와이프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애도 태어날 거고 그러니까 좀 약간 큰 집, 뭐 원베드룸이지만 사이즈는 좀 큰 집 그런 데 살았거든요. 좀 좋은 동네. 그러다 보니까 렌트가 월세가 한 달에 5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 받아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장학금 받으니까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 사람 프로젝트를 제가 해줘야죠. 그래서 그거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주말에는 이틀 동안 나가서 밤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로서리에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보통 12시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국에서도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흔한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미국의 모든 한국 사람은 일은 하면 무조건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은 또 지금이나 그때나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게 충분히 받지도 못하고, 저는 12시간 일하고 50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래도 일주일에 100불이죠? 그러니까 4주 일하면 400불이죠?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밤일을 이틀 하고,
학교에 가서 또 그때는 뭐 연구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6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서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뭐 조금 일찍 나올 때도 있고 그랬지만 다른 날은 뭐 그리고 또 뉴욕 이론의 이런 대학원들은 수업이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10시, 11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죽을 똥 살 똥 살았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이제 힘들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그래도 기왕 뉴욕까지 왔는데 그 제대로 좀 여긴 본적 같은 건 없어도 출생증명서에 출생지가 써지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좋은 출생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브루클린 베이리지라는데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데 집을 갖고 35년 동안 그 한 동네에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발전성 되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데 하여간 아들은 좀 그래도 뉴욕 그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브루클린 뉴욕이죠. 그래서 뉴욕은 맨하탄에서 태어났을 때 그렇게 그 출생증명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세인 빈센트 병원에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는 캐톨릭 계통 병원이라 그 돈이 싸고 그리고 많이 혜택을 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캐톨릭은 그 낙태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애를 낳습니다. 당시 유학생들이 대부분 다 애를 낳죠. 그래서 하여간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있는 선배들이 막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학교 자리 났으니까 들어와라.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대학 교수 자리가 넘쳐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전문대학, 당시 2년제 대학들이 우리는 예비고사 세대거든요.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비고사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예비고사는 당시 전국의 대학 정원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등학생 중에서 10만 명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4년제 대학 갈 자격이 생깁니다. 그것도 서울, 경기,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별 커트라인이 있어서 서울에서 못 붙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문 대학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정권에서 전문 대학을 전부 그냥 4년제 대학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많이 필요했죠. 교수 많이 필요한데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당시는 석사학위만 갖고도 막 교수 가고 그랬습니다. 석사하고 교수하면서 3년 5년 내에 앞으로 박사를 받는다 이런 조건부였죠. 그래서 자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었고 당시는 간다 그러면 이사 비용을 대줄 때입니다. 현대나 삼성 이런 회사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을 대줄 정도였는데, 저는 처음에 올 때도 그랬고, 또 여기 뉴욕에 살다 보니까, 뉴욕살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계기가 있었겠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아들한테 한국에 가서 내가 겪었던 그 똑같은 교육을 시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걸로 교육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다행인 거는 당시 이제 와이프가 그 대학원에서 조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랬는데 그 경력으로 그 취업 이민이 돼갖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날 제가 그 이민국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나 미국을 떠나도 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 별 문제 없을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캐나다에 갔습니다.
뭐, 그때 깡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고생을 안 하고 영주권을 받았으니까요. 한 번에 그냥 달랑 받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지 뭐 또 그렇게 힘들여서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갔다 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으로 계속 학교에서 그 프로젝트를 일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일이 DOD 미국 국방성 저기 어마어마한 우주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프로젝트를 일하면 약점이 뭐냐면 뭐 불안정합니다 일단. 그리고 또 그 소위 한국식으로 말하면 4대 보험이라 그러죠. 그런 보험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돈은 이제 그때는 벌써 제가 여기 유학을 와서 한 2년 지나면서부터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돈은 이제 많이 벌게 됐죠. 돈이 벌리니까 글쎄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뭐 그 전에 일을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서 이제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의료보험 비용이 꽤 비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노후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디 뭐 연구소나 취직해서 월급쟁이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할 거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내린 결론이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위도 취득했으니까요. 아깝지만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 뉴욕 일원의 학교가 그 고등학교 한 300개 정도 있는데 그 300개에 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저는 뭐 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보냈죠. 그 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교육학이라는 거는 한 학점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에 선생이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싸우고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당장 교사가 막 필요하니까 이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내일 인터뷰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할 게 뭐 있냐 지금 할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다행히 임시교사가 됐습니다. 미국은 그 전공이 아니어도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단 5년 내에 뭐 교육학 학점을 마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담당인데 수학만 전공 36학점이 필요한데 그것도 또 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공대 나온 사람이라 그래서 뭐 다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학점을. 그래서 그거 마치고 그다음에 시험이 4가지가 있는데 시험 4가지를 패스하고 뭐 근데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공대 공부한 사람이 교육학은요 그냥 완전히 거저먹기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뭐 장난 비슷하게 하루 이틀 책 보고 가서 시험 보면 다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교사가 됐죠. 정식으로 교사가 되는데 당시에 제 월급이 뭐 28,000불 정도 됐는데 연봉 제가 과외에서 버는 게 10만 불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사 연봉은 그 용돈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교사를 계속 하면서 이제 저녁 때는 집에서 애들 가르치고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은 학교 교사가 과외교사를 하는 게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권장합니다. 하라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자기 학교 학생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학교 학생의 형제나 자매 그 애들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 집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오라 그러는 데가 있었는데 또 그 마나탄에 가면 스타이븐슨 하이스쿨이라고 미국 전체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공립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오라 그랬는데 못 간 게 그 학교는 그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동네 학교는 제가 과외시키는 애들이 또 거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스타이븐슨에도 제가 과외시켜서 보낸 애들이 꽤 있었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먼 곳으로 가서 이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9.11 사태도 벌어지고 뭐 또 이제 과외 선생을 하면서 뭐 가출한 학생도 뭐 등장하고 여러 가지 참 파란만장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가 된 얘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